안녕하세요. 11월 23일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을 기준으로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코스피 무려 13일째 매수세에 이어서 코스피 2600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해양 쪽에 특히 좋아지고 있고요. 안 오른 건 건설 쪽이 있고 꾸준히 오르는 것은 화학 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과 함께 삼성중공업의 수주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GS건설, LG전자, 이랜드, 페이퍼콜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현재차 수소사업 관련 협약 뉴스도 준비하였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두산솔루스, CS윈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은 인프라웨어가 3연속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HSD 엔진이라든지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계속해서 대한해운 등 조선 해양 쪽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에비프로 바이오 같은 백신 관련된 종목들 끝없이 관심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 시황 분석입니다. 코스피 2600에 도달하면서요.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 13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폭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에서 아시아 쪽 그리고 대한민국 쪽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인버스를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쪽의 흐름으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들은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IT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그런 해운 조선 해양 쪽에서 굉장히 전체적인 큰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동량의 많이 필요성에 의해서 조선 관련된 그런 수준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학 업종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이클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요. 효성 TNC라든지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제품 역시 전반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쪽의 업황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강 쪽으로도 오늘 동국제강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대한제강, 제일제강, 포스코 등 전체적인 철강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종목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내년도 재건축 수주와 함께 계속해서 공공임대 보급이라든지 새로운 많은 공급 물량이 필요한데 건설 쪽이 아직도 수주가 계속 하고 있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반영이 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12시 기준으로 조선과 해운 쪽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에 따라서 철강, 코로나로 인한 종이와 목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화학 쪽이 좋아지는 모습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재균열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2년 10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600에 돌파했다는 그런 좋은 모습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에 도달한다는 말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해운과 조선이 좋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오전까지 3강 MNT까지만 봐도 밑에 4-5개를 빼고서는 전부 다 빨간불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수주선, LNG선 관련된 종목, 동성 화이트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고 부품 관련된 HSD 엔진 쪽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 관련 수주 업황 전체적인 흐름에 엮여서 해운과 조선업 중에서 다 같이 좋아지는 모습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에 큰 폭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들은 2600에 도달하니까 차익 실현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대장 역할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 해양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운 쪽에서는 단연히 HMM이 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해운 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에 따라서 오늘은 LNG 관련돼서 동성 화인텍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볼 때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이런 수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조선 철강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투어 대한항공 오히려 상승폭을 보이면서 경기의 흐름, 백신 쪽에 더 힘이 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또 철강 주요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동국제강과 KG 동부제철 등 전체적으로 철강 시장 업황이 좋아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확산되지만 다른 전 세계의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이 안전하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확산이 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2600선을 향한 코스피 질주가 이어질까라는 그런 의문에 증권사에서는 정고점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의 증권가의 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코로나 인원수가 줄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이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역시 삼성중공업의 2.8조 원 수주 잭팟 소식이었는데요. 단일 계약으로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올해 수주 목표의 절반 가까이를 45%를 한 번에 채우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형 자동차 10만 대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선박 물론 선체 일부 및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삼성중공업이 오늘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계약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 수주 잔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19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5개월 만에 다시 200억 달러 이상에 도달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선, LNG, 해운 관련된 조선 기자재까지 같이 돼서 주도주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은 선주 측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요. 업계에서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극자원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는 LNG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니까요. LNG 관련된 그런 쉐빙선을 수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9월부터 이미 투입돼서 기술 파트너 선정돼 있고 즈베즈다 조선과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쉐빙 LNG선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기술력이 없으면 선박 건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삼성중공업에 계속해서 손을 뻗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모잠비크 등 LNG 프로젝트에서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쪽에서도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된다, 이런 쪽으로 좋은 전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량과 인도량의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선박 엔진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HST 엔진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개월간 새 주가가 35.68% 올랐습니다. 특히 GS 이니마는 2조 3천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하였는데요. 앞으로 GS건설이 하고 있는 이런 신사업 쪽이 또 자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자회사인 GS 이니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영국 모듈러 전문 회사 엘리먼츠를 인수해서 목조 단독주택 전문회사 단우드 인수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굉장히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또 오만 수전력 조달청으로부터 아율구보라 3단계와 바르카 5단계, 민자 담수발전 사업 프로젝트 두 곳에 대한 낙찰 통보서까지 받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20년 동안 운영을 맡게 되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회사를 통한 그 주택사업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해지는 부분이 신사업의 추가 확장까지 나오게 된다면 GS건설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2, 3년 동안 주택 부문의 매출 성장과 함께 전체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주택의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면요, 이런 신사업과 더해져서 점점 더 좋은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찬물 말고 미온수를 마시자, LG 신큐앱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 나왔는데요. 최근 LG전자가 신큐앱에서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LG 신큐앱 가전제품을 연결하면 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대상 품목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사용 이력이라든지 미세먼 먼지와 같은 환경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역시 스마트 라이프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은 이력을 관리해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의 작동 상태라든지 고객에게 사용 가이드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최적화하게 됐다. 앞으로 이런 스마트 홈케어 솔루션 관련 쪽에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화학기업 이네오스 그룹과 수소사업 관련 협약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이네오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특수화학, 석유 제품 생산 등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종합 화학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간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래 수소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사는 앞으로도 수소 관련 사업 기회 창출을 통한 유럽 내 수소 경제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넥소,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 수소 전기버스 일렉시티에 이미 적용이 돼서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널리 입증된 바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사의 협력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양쪽의 시너지를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휴점하거나 부분 영업을 했던 이랜드 리테일 점포들이 정상 영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2일에 새벽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 일부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일부 점포의 판매 시점 정보관리 서비스, 단말기 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NC백화점과 뉴코아울렛 점포 50여 곳 중 23곳이 오픈 시간 오전 10시 반에는 영업에 차질이 생겼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수사에 의뢰한 만큼 고객 관련 정보 서비스에는 이상 없도록 문제없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보안 솔루션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업종의 수혜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국무장관에 블링컨을 내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24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인 제이크 설리번이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패배를 시인하진 않았지만요. 지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내각에 관한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니까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와 관련된 CS 윈드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 할인 쿠폰 발급 중단이 되었고요. 다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서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잠시 숙박 관련된 쿠폰 앱은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데 뽑을 인재가 없다는 그 판교 회사들의 속사정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공채가 없어진 지 오래된 IT 기업들이 인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학회에서 특히 인재를 찾아 산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ICT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CT 산업의 선두주자들마저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뒤처지면 바로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데 인재가 모자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23년까지 DNA 산업에서 부족한 인재가 3만 8천 명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재 부족 현상은 굉장히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대면 분야 쪽에서 이런 IT 분야 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니까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 영국에서 먼저 만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접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르면 이번 주 승인이 된다고 하고요. 미국은 적어도 12월 중순부터는 접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양원, 입소자, 노인 등 고위험군과 의료 인력들부터 시작해서 1월 말이면 일반 18세 이상 성인에게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없애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완화하고 있고요. 대신 대규모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바로바로 대응해 나간다는 영국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 7일 동안 매일 30분 안에 진단이 가능한 코로나 신속검사에 응하도록 전략을 짜겠다. 이런 내용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의 소식에 따라서 그런 포장지 관련 택배 이런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그중에 페이퍼코리아의 상한가를 오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테림 포장 깨끗한 나라 식품재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3연상에 도달하고 있는 인프라웨어는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그 가상화폐 폴라가 상장했다는 소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폴라리스 쉐어 같은 경우에는 1억 명 이상의 가입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 기반의 지식 공유인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이런 공유 블록체인 플랫폼 폴라리스 쉐어의 가상화폐 폴라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인프라웨어가 엮여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라든지 비덴트처럼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한 2, 3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인프라웨어도 돌아가면서 순환매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사실상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그 고3 수험생들의 그런 노고에 실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수능날 같은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1시간 연기해서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어떤 종목이 좋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증 관련된 종목과 결제 관련된 종목들, 코나이, KG 모빌리언스, 다날 같은 비대면 결제 수요 증가 관련된 종목, 보안 관련주들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을 가져왔고요. 계속해서 업종의 섹터가 돌아가면서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부분, 아시아 유럽 매출이 각각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점유율까지 높아지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최악의 상황에서 실적을 지나서 회복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런 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아트라스 BX가 3분기 영업이익률을 10.8%나 기록하면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 부분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19,000원으로 상향하고 자회사 지분 가치에 따라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목표 주가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데요. 기대 이하로 실적이 나왔지만 4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화웨이 통신 장비약 물량이 감소하면서 동박 부문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12% 하락한 부분, 전지박 양산이 지연되는 가운데 라인 셋업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발생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반면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소재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5G 네트워크 투자 재개에 따라서 점진적인 수요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지금부터 두산 솔루스를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에게는 바이와 목표주가 5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헝가리 전지박 제2공장 설립 확정에 따라서 2022년까지 캐파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좀 장기적인 비중을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쯤이 되면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대표 CS 윈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미국 진출을 공식화했다는 부분입니다. 북동부 해안에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신설해서 윈드벨트인 중부 지역에는 육상풍력 타워 공장을 갖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적인 그런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는 부분 역시 바이든의 정책 방향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고객들의 요구가 선제적으로 화답하는 부분이 CS 윈드의 적극적인 투자 그런 의지가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다 내용 나오고 있고요. CS 윈드의 가장 큰 투자 리스크는 미국의 무역 장벽이었는데요. 오히려 수요보다는 공급 여력을 걱정해야 되는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국을 진출해서 이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이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좋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폭력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7,000원대에 안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심한데 그만큼 또 오르면 오늘처럼 세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 화인텍이 가장 오늘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14,000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벌써 12,150원까지 도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리아센터도 조정 이후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도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다시 한번 장의 흐름이 코스피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리포조선, 한국조선해양, HMM까지 조선해양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캠트로닉스 관련해서도 역시 계속 한국 부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 핸드폰 쪽에서 좋은 흐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관련된 종목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평가 가치들에 대한 목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 종목은 삭제하고 다시 한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그 차익 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12시 기준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시 기준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특별히 나오지 않는데 꾸준히 우상향하는 측면에서 거래량이 실릴 경우 다시 한번 크게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역시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폭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업황의 대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요, 거래량이 중간에 한번 실렸었고 다시 한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횡보 이후에 거래량이 실릴 경우 다시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만 너무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흐름을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말을 앞두고 내년까지 바라보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선 그런 업종과 업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직접 찾아서 공략해 보시는 게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팟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